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주식 팀을 맡고 있는 변종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이제 뭐 저희 그 매크로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국내 주식 전략, 그다음에 주요 섹터들까지 들으셨는데 이제는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다 해외 주식에서 벌어야죠, 그죠? 네, 국내 주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네, 미국이 좋아야 우리도 좋을 테니까. 오늘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중국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정책들의 걱정 때문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침 또 중국은 안 빠져요, 그죠? 오늘 보셨으면 상해 증시는 올랐어요. 대만도 한 0.5%밖에 안 빠졌어요. 홍콩도 한 0.5%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3%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뭐 제가 국내랑 뭐 미국 이렇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앞서서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저희는 바텀업 관점에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이라 매크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앞서 다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다들 뷰가 있으셔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NH증권은 투자하라고 추천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표들이 쭉 있는데 제가 그래도 시간도 좀 절약할 겸 뒤에서부터 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뭐 의미가 있겠어요? 보시면 그 화면들 보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IBM, 버텍스 파마스티컬, 그다음에 어펌이죠.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그리고 어드반테스트, 니폰 유센, 중국에서는 융기슬리콘, 로보센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요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2025년도에 뭐가 달라지지?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오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연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날짜나 달이 바뀌는 건지 뭐 세상이 날짜나 달에 의해서 끝나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새로운 것들과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종목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좀 앞으로 갈게요. 그래도 뭐 이거 테이블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추천하는지 정도는 좀 듣고 가셔야지 될 것 같아서 계속 뒤로 갔군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장표가 너무 많아서 제가 20분 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스킵하는 것들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투자 아이디어와 종목들인데, 자, 맨 왼쪽에 있는 미국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랑 애플의 그림을 그려놨고요. 거기 숫자 5를 적어놨어요. 5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3조 6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근데 그 시가총액이 5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5라는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엔비디아, 애플의 시가총액을 NH는 5조까지도 보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년에 갈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저희 이제 임종영 의원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실 텐데 왜 5조까지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 옆에 보시면 이건 이제 숫자를 잘 보시면 금리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내년 또 2026년까지 6년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뭐 4.4까지만 반등을 해가지고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어쨌든 컨센서스는 금리는 내려간다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이 좀 달라지는 면을 생각을 했고요. 일본 쪽에서는요, 가운데 있는 일본 그림은 왼쪽은 뭐 원달러 환율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뒤에 앉아 계신데 저희 김치현 연구원님께서 일본 담당하고 계신데 내년에 원달러 환율은 135엔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154엔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150엔도 넘어 있는데 140엔 대도 아니고 135까지 갈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2025년을 겨냥한다고 하면
엔화 강세로서의 전환 그리고 엔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점에 좀 포커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전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투자하고자 할 때 방위 산업 이런 걸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밑에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한경에서 아마 이 그래프를 해놨던데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최저 임금이에요. 최저 시급. 예, 그래서 일본이 보면 위에 1004라고 돼 있죠. 1004엔.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제가 김채훈 연구원한테 여쭤봤더니 한 1050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GDP도 규모도 크고 인당 GDP도 많지만 임금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이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받는 월급과 일본 사람이 똑같은 규모,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적지 않아요. 예, 그만큼 일본이 좀 잘 사는 것 대비해서는 그렇죠. 예, 급여가 많지 않은데 일본 정부는 지금 급여를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올리고 있지만 일본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수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은 엔화의 강세 전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본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목숨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글로벌 환경도 영향을 주겠죠. 국제 정세 감안해서는 또 방위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중국 얘기인데 이 그림이 제일 난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약간 그래프는 주가 차트 같은데 거기 화살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저희 작성하신 조철권 연구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정책 화살이 나오죠. 예, 정책을 쓸 텐데 이게 옆에 있는 게 주가를 향하고 있어요. 화살이. 그러니까 정책은 쓸 텐데 이게 경기가 리바운드한다,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주가에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주가를 또 겨냥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방금도 저희 이제 중국 법인에 계시는 분하고도 또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난주에 내놨던 10조 위안 이 부양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현재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막상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고 물어봤더니 유동성 장세다. 예. 정책이라는 건 지금 나온 건 일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인대도 있고 내년 3월에 양회도 있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앞으로 나올 정책들은 계속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다. 경기가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어쨌든 중국도 주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도 보면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의 어떤 앞으로의 정책을 걱정한다고 하면 중국이 제일 빠져야 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강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요즘 하도 핫해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흑백 요리사를 보셨으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이어지는 것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임종연구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 미국이 뭔가 정권이 바뀌고 뭐 금리가 어떠고 해도 이 AI라는 트렌드는 달라지지 않을 거다. 다만 그 AI가 좀 확산이 될 텐데 우리가 올해도 보면요. 올해도 엣지 AI 서비스 이런 쪽으로 확산을 기대를 했었어요. 일부 또 진행된 면도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시장에서 AI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어진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적어놨는데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는 지금 뭐 금리에 대해서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갈리고 예상보다 저희 안기태 연구원도 아까 시작할 때 말씀 들어보면 예상보다 좀 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금융주들 아니면 핀테크 같은 업체들 경기 소비재 중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쪽 이런 쪽이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2.0 하면 하도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테슬라 이건 뭐 저희가 뭐 GM도 그렇고 뭐 경기 개선도 그렇고 뭐 무역 정책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나 수혜주 관련돼서 또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는 또 규제 완화 수혜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된 기업들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또 주가가 괜찮겠죠. 이런 걸 적어놨고요. 이 밖에도 뭐 방위 산업도 있고 우주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종목을 고를 때 바텀업에서 찾다 보면 이게 막상 또 그 대표적인 해당 섹터의 해당 테마의 대표 기업들인데 사업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선뜻 이렇게 공식적으로 담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주나 뭐 방산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도 물론 찾으면 나오겠지만 ETF나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IT를 보는 관점인데, 요거는 좀 제가 스킵을 해도 잠시 후에 이제 임영곤님께 설명해 주실 텐데,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AI가 막 진행 중인데 어디 와 있냐? 지금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놨죠. 아마 같은 그림이 뒤에도 또 하나 있을 텐데요. 요 정도에 와 있다 위치가. 그러니까 AI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요건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규제 완화 관련된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게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S&P만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보다 이제 사람이 궁금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누구 같으세요? 그 자료에 잘 보시면 여기 CFP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금융 보호국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거기에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되게 그 핀테크 업체들한테도 그렇고 금융기관에 좀 되게 규제성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2020년인가 그때 한번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그 정부 특정 기관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은 행정부의 역할과 좀 반한다라는 또 판결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미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취임을 하면 기존의 어떤 그런 독립성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해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한 8개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대표적으로 핀테크가 거기에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업펌을 말씀드리는데 이 기업 내용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BNPL,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그래서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하지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 신용카드로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가 우리한테 들어와도 아마 생긴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용카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서비스들이 혜택을 생긴 것 같고 아마도 금리가 내려가면 조달금리가 내려가겠죠. 그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거고요. 또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도 있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전체적인 거래 금액이 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BNPL 업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업펌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고, 자, 두 번째는 금리나 관련돼서는 이게 제가 이제 홈디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철물점이죠. 우리 집 고칠 때 필요한 뭐 시멘트, 철사부터 해가지고 뭐 목재 이런 것들 구매하는 데인데. 여기가 보면요, 미국의 홈디포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500조예요. 500조 원입니다. 500조 원, 550조 원 정도 돼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주택 거래가 거의 안 됐어요. 오른쪽에 그 약간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보시면, 금리도 높아지고 하면서 주택 거래가 안 돼서 되게 부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이사를 해야 냉장고도 새로 사고 TV도 사고 그다음에 이사한 김에 욕실도 고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는 좀 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요, 이게 파이 차트는 미국에서 4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파트에 많이들 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집을 고칠 일도 별로 없죠. 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이미 다 개인 주택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40년 이상 된 그 집들이 50% 이상이에요. 대부분 다 노후가 됐다는 거죠.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됐던 금리가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하고 또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사 수요가 생기고 하면 드디어 누적됐던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걸 말씀 보여드리는 거고, 네 앞으로는 거래가 될 건데 사실 저런 것도 있긴 해요. 금리가 내려가도 빠르게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과연 이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락인 효과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빌렸던 금리보다 대폭 내려가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팔고 다른 데 가고 싶은 생각도 할 거고, 기본적으로 또 한동안 수리가 안 됐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금리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금리의 어떤 방향성도 중요한데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된 거라고만 생각을 해도 기존과는 달라진 수요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AI와 그리고 뭐 금리랑도 연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미국은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보시면요, 여기 이쪽에 동그라미 막 그려진 차트는 뭐냐면 S&P 500이 아마 20% 정도 될 겁니다. 25% 정도 연초 이후에 올랐죠. 그런데 주요 7개 탑 7 미국의 제약사 중에 S&P보다 주가가 좋았던 기업이 일라일리랑 에브비밖에 없어요. 예,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시장 환경, 금리라든가 이런 시장 환경들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좀 바뀌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AI가 또 확산이 돼서 또 이렇게 모델들이 사용이 되면 신약 개발이 많이 쓰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버텍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회사 매출의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있거든요. 트리카프타라는 그 약물인데 이게 승인이 2019년에 났고요. 미국에서는 특허 만료가 37년이고 유럽도 37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카피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매출의 거의 90% 차지하는 캐시카우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할 게 그 지금 이제 이 진통제,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의 FDA 승인이 내년 1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거의 40억 달러죠. 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자기네들의 새로운 진출도 있고요.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를 또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일형 당뇨병 치료제인 이 VX880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도 지금 임상 1, 2상에서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2명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12명 다 인슐린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의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네, 거의 뭐 다 됐네요. 그래서 일본 쪽하고 중국 쪽은 제가 네, 조금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일본은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내수 촉진, 그리고 신기술 개발, 과학 강국,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이 이제 투자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저희 김영권님께서 아주 예측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 자 보시면 탑픽스 지금 탑픽스 이거 니케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 한 38,000 정도 되죠. 여기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 42,000, 연말까지 보면 최상단은 48,000까지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요, 거기 연도별로 EPS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좀 밴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도 최상단 기준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특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지난 7월 말에 0.25까지 올렸고 이제 0.75까지 두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일 금리 차가 좀 줄어들고 하면 엔화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차를 두고는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내리면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엔화가 강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할 텐데, 그 내수 경기 활성화에 또 더해서 방위비 예산이 막 늘고 있어요. 보면
한 뭐 2022년에 5.4조에 냈던 게 지금 거의 8조엔을 넘거든요. 거의 뭐 근 2배 정도만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일본 방위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굳이 제가 녹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전범 기업이잖아요. 네. 이미 뭐 말씀 안 드려도 방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사실 방위산업 비중이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가 20%도 좀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이제 가스 터빈이라든가 자동차 엔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산 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 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인민은행이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이거 좀 하나만 뒤로 가볼까요? 네. 좀 더 가보시면 이 그림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 매수에 5천억 위안, 자사주 매입 확대, 지분율 확대에 3천억 위안 이렇게 돈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의 테이블에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경기 해결로 되질 않는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갔을 때 시장의 움직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어쨌든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쨌든 기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상승을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동안 안 올랐던 성장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올해 기억해 보시면 중국도 은행주들 엄청 올랐어요. 은행이라든가 고배당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도 밸류업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성장주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용기실리콘 같은 태양광 업체라든가 로브센스 같은 이제 라이더 업체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그런 성장주들, 뭐 태양광,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년 그러니까 2025년 3월 정도니까 1분기까지는 이런 성장주가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로는 실제로 경기 모멘텀과 연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때는 아마 그때 가서는 고배당주라든가 이런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장표를 보시면서 마칠게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관심이 가시는 부분들이 앞서서 제가 내년에도 AI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임주혁 연구님이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끝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